안녕하세요. TNK 프리 김기현입니다.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죠. 이제 늦가을이고 굉장히 이제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EM1S 전기 스쿠터를 작년 여름이었죠. 한 8월 정도에 사서 1년 2개월 정도를 탄 것 같습니다. AS 맡겨놓은 게 한 달 정도 초기에 배터리 문제로 그랬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아니 1년하고 1개월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를 보니까 10,000km가 1073 정도예요. 10,000km가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km 조금 안 되게 주행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00km를 해서 시승기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에코 모드로 스로틀을 당기고 출발함과 동시에 한 1m, 2m 나가자마자 바로 스탠다드로 바꿔요. 그러면 터보 엔진처럼 쑥 앞으로 나가고 다음에 바로 또다시 다이나믹 에코로 변환해줘요. 적당한 속도에 이르면은 다시 에코로 변환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빨리 가면 좋은데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져요. 스탠다드하고 다이나믹으로 하면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배터리의 충전량이 빨리빨리 달다 보니까 사용이 오래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껴서 쓰기 위해서 에코 모드로 주로 해요. 첫 출발할 때만 답답함을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스탠다드로 빨리 변환하고 아니면 다이나믹 변환하고 출발하고 다시 에코로 원위치 합니다. 이렇게 변환하게 되면 제법 출력이 좋아요. 그냥 초반 스타트에서는 125cc급 PCX나 MX를 제낄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300cc나 그등급 250cc급 비슷하게 튀어나가는 정도의 펀치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워낙 이 EM1S가 가볍다 보니까 앞으로 탁 치고 나가는 맛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UHR12호라는 DNA에서 나온 내연기관 스쿠터가 있는데 제가 타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탁 치고 나가는 맛이 진짜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이게 전기 스쿠터가 모터 특성이 있긴 하겠지만 초반 토크가 최대로 나오다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다른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고 속도가 한 20km, 30km 넘다 보면 PCX나 MX한테 다 추월당하죠. 후반 토크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배달할 때 대기했다가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기 스쿠터가 더 쾌적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주행하면서 확실히 모터가 내연기관의 차이가 커요. 진동 소음이 없다니까 이게 피로감이 확실히 달라요. 이건 특히 또 인일 모터를 쓰다 보니까 소음이 특히 더 없어요. 요새 체인을 많이 쓰는 전기 스쿠터가 나오는데 체인 구동으로 되는 거는 상당히 시끄러워요. 벨트, 고무 벨트를 쓰면 소음이 덜 하는데 그런 면에서 EM1S가 상당히 최적의 조용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전기 스쿠터를 사고 한 1년 정도 넘다 보니까 실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스쿠터 매력에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동수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EM1S 같으면은 대림에서 나온 배터리 탈부착 가능한 전기 스쿠터예요. 여기서 배터리 팩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전부 다 96V 30A짜리입니다. 하나가 48V인데 직렬로 연결돼서 96V가 되겠습니다. 내부 공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비나 이런 거 넣고는 뭐 거의 넣을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박스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살 때 저는 보조금 받고 2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탑박스가 딸려서 왔어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 매력이라고 하면 확실히 뭐 비용이 저렴하네 어쩌네 해도 달려보면은 다릅니다. 초반 토크가 좋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아주 좋아요. 달리는 매력이 제법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한
100cc급 정도라고 지금 출력이 돼 있는데 5kW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배기량이 큰 내연기관 125cc 이상을 충분히 추월하는 토크하고 출력감을 보여줘요. 초기에 출발할 때 여기 모드가 있는데 에코 모드는 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스탠다드 모드를 놓고 주행하게 되면, 출발하게 되면 125cc급은 바로 제낄 수 있고, 약 토크가 한 250cc 정도 급에 가까운 정도의 토크를 보여줍니다.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면 PCX나 MX 125cc에 추월당하기 마련이긴 하지만 초반 토크는 아주 좋아요. 도심주의 생활에서는 아주 적합한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큰 장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친환경적이에요. 매연 없고 소음 없고, 아무리 조용한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와도 제가 듣기에는 시끄럽고 매연이 좀 심하거든요. 그리고 매우 경제적이다. 한 달에 5,000원도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전기세로. 여기 보시면 지금 다이나믹 모드에서 스로틀을 딱 놓으면 회생제동이 걸려요. 이 회생제동은 어떻게 에너지가 많이 회생되는 그런 것을 노린다기보다는 물리적 브레이크를 쓰지 않는 그런 속도를 천천히 만만하게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용도라기보다는 거의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속도를 감속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회생제동이에요. 다만 아쉬운 게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사용량이 지금 표시가 이제 클래스에 되는데, 클래스에서 80%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회생제동을 1% 이상 충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95% 배터리 이하가 되면 그냥 회생제동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꼭 79%까지 내려서, 그리고 다이나믹 모드로 또 변경해야 되고, 이렇게 좀 귀찮은 게 있어요. 조금이나마 에너지를 회생해서 좀 더 배터리에다 충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회생제동 모드를 자주 쓰는데, 다이나믹으로 바꿨다가 다시 에코로 바꿨다가, 이게 상당히 이제 귀찮은 것 중에 하나예요. 1년 동안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단점들이 제법 이제 눈에 많이 띄기도 합니다. 단점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가 주행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배달용으로는 부적합해요. 배달용으로는 충전 시간도 30%에서 한 100%까지 완료하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시간 정도가 해서 배달용으로 전용으로 쓰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는 D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빨리빨리 교환하고, 또 DNA 모터스의 D스테이션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1000% 정도를 사용하는데 가격이 12,500원이에요. 다른 모델들의 스테이션에 비해서 제일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D스테이션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충전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30%에서 100%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 늘리는데 15분 정도씩 잡는다고, 20% 충전한다면 결국 30분 잡고, 그리고 40% 충전해야 된다면 1시간 잡으면 됩니다. 98%부터 100%까지 충전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귀찮다 싶으면 98%, 97%까지만 충전하고 끝내면 더 빠르게 충전할 수가 하고 주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이내 모터를 쓰다 보니까 정비성이 되게 부족해요. 제가 타이어를 교체를 한 적이 있는데, 타이어 앞뒤 다 교체를 했는데, 타이어 앞바퀴 교체하는 데는 5분에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뒷바퀴에 모터가, 이내 모터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거의 시간이 초기에 잘 장착한 도중에 타이어를 잘 뺐는데, 장착하면서 좀 문제가 되고 공기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30분 이상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AS 하시는 분도 상당히 골치 아팠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기 스쿠터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다 보니까 전기 스쿠터 AS를 하시는 분을 AS 센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ES 센터를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문의해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ES 센터가 없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하려고 좀 정리를 했어요. 제 주행 모드로 한 40km에서 50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 치자면 장시간 타기에는 조금 부족한 편의성이에요. 좀 다리를 뻗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뻗을 수 없어서 좀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굉장히 안락한 편이에요. 그리고 배터리 대기 전력 방전량이 큰 편입니다. 배터리 충전이 한 100% 정도 충전돼 있었을 때 24시간 내지 뭐 그 다음날 12시간 지나서 보면 한 2%그 정도까지 방전이 돼요. 그런데 이게 50% 정도 충전돼 있다가 그 다음날 보면 방전이 5%, 6%, 8%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30% 이하에서는 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저는 그래서 뭐 배터리 특성이라고 파악하고 한 3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항상 그 이전에 충전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 중 하나가 배터리 팩이 한 9.5kg 정도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좀 불편해서 집으로 2개를 들고서 뭐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좀 불편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충전 시간이 좀 긴 거,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이 좀 많아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거죠. 사용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운영 비용도 필터, 오일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서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저소음이고 매연이 없다. 그리고 뭐 이런 점들 가장 크게 들 수 있어요. 다른 또 장점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안락해요. 그래서 주행할 때 뭐 방지턱이나 이런 걸 지나갈 때 굉장히 안락하고 부드럽게 넘어가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고 엉덩이가 아프지 않다. 뭐 이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EM1S를 1년 동안 넘게 사용하면서 10,000km가 넘게 사용한 주행기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내연기관이 곧 없어질 것 같아요. 물론 배달하는 쪽에서 파악하자면 짧은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배터리 스테이션이 나오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스테이션을 찾아다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추세가 전기 이륜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DNA 모터스를 통하던 아니면 다른 여러 업체들에서 전기 스쿠터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전기 스쿠터, 안락한 스쿠터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을 좀 더 키워서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의 저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충전해서 좀 더 장거리 한 200k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기 스쿠터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